자, 2025년 10월 31일 지금 경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에이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 특히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은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2005년 11월 바로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거죠.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오늘은 2005년 부산 에이펙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되짚어보고 이번 경주 에이펙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승전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자, 먼저 에이펙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에이펙은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이 태평양을 둘러싼 21개 회원국이 모여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기구죠. 전 세계 인구의 40%, 전 세계 GDP의 60%, 그리고 전 세계 교역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입니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외무통상 장관들의 강요회의로 처음 출범했고요. 우리가 아는 정상회의는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에서 강요회의를, 2005년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경주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에이펙입니다. 2005년 당시에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시도였죠. 도시 전체가 들썩였는데요. 광안대교에 21개국 깃발이 펄럭이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우리 부산에 모였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란히 선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2005년 부산 에이펙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도시 인프라입니다. 이 동백섬의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지금도 부산 최고의 관광 자원이자 정상회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에이펙을 계기로 백스코는 대한민국 컨벤션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고요. 수영강변과 에이펙 나루공원을 비롯해서 센텀시티 일대의 도로망과 인프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완성됐죠. 에이펙의 성공은 센텀시티 부지의 잠재력을 안팎으로 증명하는 쇼케이스가 됐습니다. 광안대교의 야간 경관 조명도 에이펙을 통해 부산의 명물로 떠올랐는데요. 개통 당시부터 기본적인 조명은 갖추고 있었지만 계절과 행사에 따라 다채롭게 변하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이 경관 조명 시스템은 에이펙을 준비하면서 2005년에 대대적으로 확충된 겁니다. 하지만 이 더 큰 성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부산은 글로벌 마이스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안착시켰는데요. 부산이 이 정도 규모의 국제 행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이 경험을 토대로 이후 G스타 같은 대형 행사를 유치하고 최근 엑스포 유치 도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감각과 자부심, 이것이 2005년 에이펙이 남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긴 시간, 2005년의 부산과 2025년의 경주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5년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시기죠. 관세 장벽을 허물고 완전한 자유무역을 꿈꾸던 때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지금처럼 험악하지 않았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미국은 세계의 시장으로 서로 윈윈하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의 세계 자유무역의 기치는 꺾여버렸고 보호무역과 블록경제가 대세가 됐으며 미국과 중국 두 개의 슈퍼파워가 격돌하는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에이펙의 근간이었던 자유무역 질서 자체가 불투명해진 그야말로 위기의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에이펙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지금 에이펙이라는 무대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죠. 우선 최소한의 대화 무대로서의 가치, 에이펙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이 갈등의 당사국들이 유일하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다자 무대입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레드라인을 관리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무역 의제를 설정하는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이제 관세는 논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AI와 데이터를 다루는 디지털 무역, 탄소 국경세 같은 녹색 무역, 그리고 공급망 회복력이 새로운 의제로 떠오릅니다.
살얼음판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20년 만에 에이펙 의장국을 맡았는데요. 우리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죠.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는 걸 넘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의제를 주도해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 변화를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년 시차를 둔 에이펙 홍보 영상입니다. 2005년 부산 에이펙 광고는 광안대교, 누리마루 같은 랜드마크와 IT 강국, 월드컵 4강 같은 키워드로 하드파워를 내세웠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자랑하고픈 자기 증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경주 에이펙 광고는 사뭇 다르죠. 지드래곤과 장원영 같은 아이돌을 비롯해서 박찬욱, 세계적인 DJ 패기 9 같은 문화적 아이콘을 전면 배치하고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행장 신호수로 등장하는 이른바 병맛 코드가 녹아든 재밌는 영상입니다. 2005년의 상징이 광안대교라는 건축물이 있었다면 2025년의 대한민국은 아이코닉한 인물들로 대표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 중심국가로 변모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행사를 잘 치러내는 걸 좋은 점수로 기대하는 단순한 모범생이 아닙니다. 미중 두 슈퍼파워가 격돌하는 상황에서 갈등 관리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죠. 동시에 AI 디지털 규범이나 기후위기 대응 같은 새로운 의제를 주도해야 하는 선도국의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20년 전 부산 에이펙을 통해 자부심을 얻었다면 이번 에이펙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인정받는 무대가 되어야겠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불경 시민들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경주 에이펙 파이팅!